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요즘 계절 너무 좋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이렇게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예, 오기 싫으셨죠? 예, 나들이 가고 싶으셨죠? 네. 너무 좋은 계절이라서 이 좋은 계절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공부는 해야죠. 예, 오늘은 웰 에이징, 웰 다잉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은 무언가 남기는 존재예요. 그죠? 유명한 가수의 노래 중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그죠?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예. 심지어 바닷가에 가도 우리가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겨요. 예. 인간의 욕망 중에는 또 무언가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잘 나이 드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잘 나이를 든다는 것은 또 잘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잘 살아가는 것은 또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웰 에이징, 웰 다잉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남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남긴다는 것은 이 상속과도 관련이 되고요. 또 유언과도 관련이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놓으셨나요? 요즘 특히 아파트 값이 많이 또 올라서 보다 많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나요? 웃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각각 남기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간은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남겨요. 육체적인 것들도 남길 수 있고 감정적인 것도 남기고 또 지적인 거, 영적인 것들도 남기죠. 첫 번째, 육체적인 존재로서 유형의 재산을 남기지요. 예, 아파트, 땅, 부동산, 동산, 그동안 축적한 많은 재산, 보여지는 유형의 재산을 남겨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걸 많이 남겨주고 싶으세요? 이런 육체적인 존재로서 유형의 재산, 아파트 열쇠 많이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많이 남겨두셨어요? 예,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유형의 재산을 많이 남긴 분도 계실 거고요. 유형의 재산을 못 남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을 남겨요. 오늘 이렇게 오실 때도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아침부터 짜증을 낸 분도 있을 테고 그죠? 예, 마음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즐겁게 항상 웃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항상 화를 내고 짜증내는 분도 많으세요.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남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 50, 40, 30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많이 웃으셨어요. 예, 인상이 그래서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화를 많이 낸 분은 확실히 얼굴에 써 있기도 하고요. 우리 주름으로 남잖아요. 그리고 많이 웃는 분들은 주름이 생겨도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처럼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져요. 우선은 가까운 나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나의 감정이 그대로 남겨져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졌을 때 이분은 늘 웃는 분이었어. 우리 엄마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기도하면 돼.
이러면서 항상 웃으셨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웃으셨어. 그러면 엄마의 웃던 밝은 감정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늘 화를 내고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평생을 전전긍긍하고 그쵸? 걱정만 하며 살았던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엄마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그렇게 걱정만 하시고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셨네. 예.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정을 고스란히 안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많이 남기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그죠? 웃고 또 좋은 감정들을 자녀들에게나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죠. 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좋은 감정들을 보다 많이 느끼고 보다 많이 표현하면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남기나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예요. 배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글을 잘 써서 뭐 책을 남겼다던가 시집을 남겼다던가 그죠?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은 논문도 많이 남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적인 재산도 남기고 지적인 유산도 남겨요. 요즘은 또 블로그라든가 SNS에 글도 많이 남기잖아요. 또 사진 찍는 사람들은 사진도 찍어서 남기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흔적들은 유산으로 남겨지는데 유익하게 남겨지는 것들도 있어요. 뭐 보란 듯이 책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글을 썼다,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SNS에 올렸다, 이런 것들도 유형의 재산으로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지적 재산으로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남길 수 있나요? 예. 특별히 요즘은 디지털 유산이라 그래서 점점 더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형의 우리가 물건이라던가 보이는 재산도 남길 수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라든가 뭐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올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내 재산으로서 남기죠. 그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유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삭제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구글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이런 데도 갑자기 사망을 했다, 이 주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유산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남길 수 있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도 남겨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과 또 그동안 기도를 많이 쌓아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자녀들에게나 또 이웃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남겨요.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 그럼 자녀들이 어려울 때 우리 엄마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우리 엄마라면 기도하라고 하셨을 거야. 우리 엄마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시면서 이럴 경우에 기도하셨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유산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유명한 스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겨질 우리 유족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유산을 가장 많이 남기셨나요? 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많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많이 남긴 재산대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형의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피상속인이 돼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기왕이면 물론 많이 남겨주면 좋고요. 예, 유형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남겨줄 게 많으면 우리 자녀들이나 남겨질 가족들에게 좋겠죠. 먼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법률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웰다잉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상속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들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바라죠. 그래서 재산상의 지위라던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권리 의무가 그대로 다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상속에는 권리도 있고요. 의무도 있어요. 권리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 부동산,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권, 그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가옥이라든가 토지, 당연하고요. 그리고 동산, 현금,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가요? 현금, 또 의류, 이런 옷들도 다 상속될 수가 있어요. 가방, 좋은 가방, 또 여자들은 명품 가방 좋아하잖아요. 명품 한두 개씩은 또 막 갖고 싶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상속 재산이 돼요. 또 겨울에 입는 밍크코트, 밍크코트도 너무 아깝잖아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런 것도 상속이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림도 많이 모으시잖아요. 돈이 또 있는 분들은 그쪽도 많이 모으시는데 그것도 상속이 되죠. 또 이런 유형의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 임차권, 내가 전세 살고 있다, 월세 살고 있다, 보증금, 이런 것도 다 상속 재산이 되고요. 채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던 돈, 차용 증서, 이런 것들도 다 상속 재산이 되고요. 또 지적 재산권, 내가 책을 썼으면 저작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다, 가사를 만들었다, 곡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계속 수입이 들어와요. 상표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도 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는 내가 반대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 빚을 졌다, 그러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또 보증을 섰다. 요즘은 예전처럼 이런 보증에 대한 폐해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섰다, 그러면 그것도 채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대로 다 상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녀들은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빚이 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자녀들에게는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대로 이것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빚까지 고스란히 다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상속을 따로 내가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은 우리나라는 법정 상속이기 때문에 민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상속이 돼요. 그래서 유언을 해두는 게 중요해요. 난 유언할 만큼 재산이 없는데 무슨 유언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유언을 해두지 않으면 그대로 법대로 상속이 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법은 자녀는 1대1, 그죠? 예, 그리고 배우자는 1.5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똑같이 1대1, 나 집 한 채밖에 없고 나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아들 각각 반 똑같이 나눠서 쓰면 되지, 나눠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 생각과 자녀 생각은 다른 거예요. 형은 아버지가 잘 나갈 때 유학도 보내고 사업 미천도 다 대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 줄 돈도 없대요. 난 유학도 갔다 오지 못했어요. 대학만 겨우 나왔어요. 그러면 집 한 채 남은 걸 똑같이 나누라 그러면 이 둘째 입장에서는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네. 부모의 생각하고 자녀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유언하기에 앞서서 자녀들끼리 어떤 것이 공평한지 미리 이야기를 해 두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법대로 하면 되지 법만 믿었다가는 오히려 자녀들 간에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해두면 어떤 거 우선일까요? 예, 맞아요. 내가 유언을 해두면 유언 먼저예요. 민법이 상속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어도 내가 한 유언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대로 해요. 그래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분을 정해놓고 있어요. 1순위는 누군가요? 예, 1순위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이에요. 항상 상속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 자녀가 없으면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런데 부모님도 살아계시지 않고 자녀들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3순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그런데 만약에 원래는 법대로 1대1로 정해져 있지만 자녀들은 한국에 살고 있던 딸이 하나 있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딸은 한국에 살면서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1대1로 나누라고 하면 한국에 살고 있던 딸은 엄마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생활비도 대드리고 마트에 가서 장도 받아드리고 늘 드나들면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미국에 살고 있던 오빠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 집을 나눠 가지래요. 그러면 공평한가요? 예. 그럴 때는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서요. 예. 내가 엄마 옆에서 생활비도 대드렸고 병원 갈 때 병원비도 대드렸고 이렇게 마트 다니면서 생활비 다 이렇게 내가 보조해 줬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몫을 기여한 몫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예. 혹은 과거에 엄마가 그렇게 집도 없었을 때인데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을 벌어서 엄마 집을 사도록 도와드렸어요. 집 사는데 보태드렸어요. 그러면 그 재산 형성하는데 기여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는 그 재산을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를 했다. 또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을 했다. 그럼 그런 모든 기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몫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여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똑같이 이렇게 아무 유언도 없이 법대로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된다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게 될 때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라든가 현금 등 적극적인 재산도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지만 소극적인 재산인 빚도 물려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빚을 얼만큼 졌는지, 은행 대출이 얼만지, 혹은 개인적인 빚이 얼만지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건강할 때는 그것까지 다 말할 필요가 없지만 어느 정도 질병이 있다던가 임종이 가까워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던가 이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은행 대출도 있고 예전에 사업하다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 빚도 많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내가 집은 이 한 채밖에 없지만 사실 빚이 더 많다. 내가 이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너희들 상속을 포기해라. 혹은 한정 승인해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 두시면 좋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런 상속법에 대해서 알 때고요. 모를 때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나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빚이 더 많다 혹은 재산이 더 많다 구분을 좀 하시고 잘 조사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빚이 많으면 상속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빚이 조금 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는 거예요. 재산에서 빚을 다 제하고 그 나머지만 한정해서 상속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채무가 많으면 포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그 빚을 많이 진 걸 모르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다 상속이 된 거예요. 사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때 가서 갑자기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상속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요. 경황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상속 아무 생각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막 빚 독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부모님의 빚 갚느냐고 내 월급 받아서 우리 아이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 빚까지 갚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지만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까지 가서 받고 대출을 받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투잡까지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지금은 상속을 일단 받은 이후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지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셨나요? 그럼 유언장 작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예. 제가 한 그 카페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모임, 그 카페에서 설문을 해봤어요. 유언장을 작성하셨나요? 그랬더니 작성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작성하고 싶다는 분들이 50%였어요. 대부분이 이제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은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그럼 유언장을 언제 작성해야 될까요?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종 직전에? 맞아요. 정신이 있을 때, 온전하게 내 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워졌다? 이미 임종이 가까워졌으면 사실 정신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상속, 재산 이런 걸 일일이 다 내가 따져서 누구에게 줘야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예. 이성이 잘 작동할 때 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는 저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유언장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내가 사망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을 없앨 수 있고요.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달라요. 작성을 하시면 어머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누가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보여요. 내 삶이 보여요.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냥 전세 지금 이거 1억짜리, 2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나 죽으면 그냥 이 장례식 끝나면 나머지 알아서들 가지면 돼. 돈이 얼마 없다고 싸우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요즘은요, 몇백 가지고도 싸워요.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공평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효도를 다 하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내가 남은 이거 몇천만 원 안 돼도 이거 가지고 내가 왜 똑같이 나눠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되지 하다가는 절대 자녀들끼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가끔 그 연예인들 물론 뭐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제가 피하지만 어떤 분이 젊은 연예인인데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분이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오빠랑 둘이 살았어요. 엄마가 예전에 벌써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었고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딸이 죽자 막 매스컴에서 막 보도가 됐거든요. 그동안에 연예인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집도 있고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에요. 미혼이면 뭐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렇게 가죠. 우선은 부모에게 가는 거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이 모든 걸 지켜봤던 오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엄마 같지 않은 엄마, 낳아놓기만 했던 이 엄마에게 과연 이 재산에 동생의 재산을 반을 다 주는 게 맞나요? 그죠? 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도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게 좋고요. 사실 나이에 구분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재산이 있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지적재산권이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 사실 미리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고요. 법대로 하라고 믿었다가는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땡땡법 뭐 이런 상속법이 뭐 개정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제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런 상속으로 인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언장은 꼭 작성해 두시라는 거고요. 오늘이라도 또 생각날 때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렇다면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저는 이미 20년 전에 작성을 해봤고요. 가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작성을 새롭게 또 해요. 그럼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다시 갱신을 했다. 또 올해 또 작성을 했고 내년에 또 작성을 했다. 그럼 나중에 어떤 게 유효할까요? 맨 처음에 작성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네, 맞아요.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유언장 작성해 놓고 나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면 더 유의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유언의 내용은 상속에 관한 것도 할 수 있고요. 재산에 관한 내용도 할 수 있고 또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이것이 그대로 유언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유언 집행자도 지정해 둘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변호사를 둘 수도 있고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을 해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유언 집행자를 따로 지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요. 자필 유언, 자필 내가 스스로 쓰는 유언장, 또 녹음하는 녹음 유언장, 공정증서 유언, 또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필 증서를 제외한 다른 유언장들은 증인을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우선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자필 증서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필 증서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필을 쓸 때는 내용의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유언의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어떠한 것을 누구에게 내가 상속한다라던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성한 날짜, 연월일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이라면 오늘 날짜 정확하게 2022년 몇 월 며칠까지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 서초구 방배동이다. 서초구 방배동 무슨 아파트. 그러면 무슨 아파트까지 작성하시면 안 되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 반드시 쓰고 날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내가 글씨를 잘 못 써. 대신 누가 좀 써줘. 그래서 대리인이 작성을 해줬다. 난 거기다 사인만 했다. 유효할까요? 예, 반반이신데. 예. 자필 유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필 유언장은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써준 거는 자필 유언장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공정증서,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성을 했다. 컴퓨터로 쓰고 요즘 컴퓨터로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로 작성만 하고 사인만 했다. 유효할까요? 컴퓨터도 아니요. 내가 스스로 글씨 삐뚤빼뚤해도 내 글씨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인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금액과 상관없이. 그래서 피보다는 돈이라고 요즘. 특히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더 유족 간의 상속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가족 간의 쩐의 전쟁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공평하게 미리 이야기를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꼭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유산을 남기기보다는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10년간 10억 원을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 얼굴을 드러냈다. 막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기증하는 문화도 계속 생겨야 되죠. 확산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많이 그동안 남겨놓으셨나요? 유형의 재산 많이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이 아니어도 유형이든 무형이든 재산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산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을 남겨줘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시잖아요. 이 시류대로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이 시류대로 따라가며 살기 원하세요? 60년, 70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유훈이라 그래서 당부의 말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추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추억은 가슴 속에 남고 마음 속에 남아요. 우리 영화 코코도 있었는데요. 멕시코의 영화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추억을 많이 남기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 유훈이라고 그러죠. 유훈을 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언장 작성할 때 재산에 관한 내용도 작성할 수 있지만 당부의 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 이것만은 꼭 지키거라. 이런 말들을 작성하시면 더 좋겠죠. 수많은 유언장 사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거라.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근검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로써 남기고 싶으세요?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돈은 없어도 그런 대로 살아. 그냥 밥 3끼 먹으면 돼.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몇십억 현금을 가진 사람이나 나 1억도 갖지 않은 나나 하루 3끼 똑같이 먹어. 살아보니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더라.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 남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니 해도 화목하게 지내거라. 내가 없어도 형제끼리 우애하거라. 그죠? 이런 거 남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좋은 식기, 좋은 구절들 남길 수도 있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더라. 저 담쟁이를 보니까 벽에 부딪히면, 우리 인간은 벽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어머, 저 담쟁이는 기어이 기어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온 이 벽을 다 덮더라, 뒤덮더라. 그러니까 너도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 그죠? 그리고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찌 있으랴. 그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너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죠? 이런 식기를 남길 수도 있죠. 또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고,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촛불은
자신만을 위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불은 불을 밝히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밝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 된단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남겨도 좋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자녀들이 갈등이 생긴다거나 상속으로 인해서 그런 소송이라던가 그런 갈등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 효과도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효과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삶을 더 정신 차리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알아요. 기회를 내서, 시간을 내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꼭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인간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지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세요?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면 금방 파도가 몰려왔을 때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 추억, 함께 나눈 시간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는가? 그죠?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따라하게 돼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가치관이 상속이 돼요. 그래서 최고의 유산은 무엇을 남기는 것이다? 가치관을 남기는 것이다. 나의 살아온 삶의 가치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유산은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웃으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있게 각인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공술에 공수거.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렇게 마지막 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지금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외로울 때라도 기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